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 매매와 법인. 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매도. 자, 상가 건물 매매 시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가 많다. 상가 건물 매매할 때 요즘은 법인 아니고 개인은 보기 좀 어려워요. 예. 양도세를 한번 내보고 나면 그 다음에 개인으로 안 해요. 그래서 법인과의 거래를 할 때,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것들까지 나중에 다 아셔야 돼요. 자, 매도 차익이 많은 상가 건물을 개인으로 취득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취득할 때 유리한 점이 많다. 네. 자, 예를 들어 개인이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 차익을 10억 원 초과하여 매도 시 10억 원 초과 동그라미 놓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45%, 지방소득세 4.5%. 양도소득세 세율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또 붙죠. 그래서 총 49.5%의 양도소득세 세금을 내야 한다. 49.5% 동그라미에 놓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절반이죠. 네. 내가 만일에 100억을 벌었다. 그럼 50억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랜 기간을 보유해도 양도 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 내고 남은 자금으로 매도한 상가 건물과 유상 건물을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 줄 것입니다. 세금 내고 남은 자금으로 매도한 상가 건물과 유사한 건물을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상가 건물 매매 진행 중에서 양도세 세금 때문에 양도세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나서 나중에 뭘 다시 살려고 하면은 그 돈으로 사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포기한다든지 보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매매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실무를 해보시면. 자, 법인은 매수 후 단기 매도 기간과 단기 매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세율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세율의 장점이 있다. 자, 법인은 단기 매도 기간, 단기 동그라미 놓습니다.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단기 매도를 했을 때 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개인이 상가 건물 매매 시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1년 미만 50%죠. 2년 미만 40%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토지 건물 매매 시 2년 이상이 되어야 2년 이상이 되어야 기본세율 6%에서 45%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10억 원 초과 매도 차익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매매 시 양도소득세 세율이 45%이기 때문에 2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매도하나 매수 후 2년 이상 오랜 기간을 보유한 후 매도하나 양도소득세 세금은 큰 차이도 없고 세금이 엄청나게 많다. 일단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단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장특공은. 그러면은 최고 30%까지는 될 수 있지만 그럼 1년에 2%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6%에서 30% 장특공은 있지만 이거는 별개로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하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엄청난 거죠. 자, 법인은 상가 건물 매도 시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인 법인세. 자,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 이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는 거죠. 매도 차익에 관해서. 그런데 법인은 많은 경비들을 공제할 수 있거든요. 많은 경비들을 공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은 양도 차익에 관해서 비용 공제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도배장판 했다 이런 거 공제 안 되잖아요. 근데 법인은
비용들이 공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비용 공제도 많이 하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2022년 법인 세율은 가세 표준 2억 원 이하는 10%. 자,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2억 원 이하, 2억 동그라미 하고 10% 동그라미 합니다. 200억 이하는 20%, 200억 동그라미 하고 20%. 자, 요까지는 외우세요. 자, 2억은 얼마예요? 10%. 200억 20%. 자, 일단은 법인의 다른 세금은 별개로 하고 자, 200억 초과 3천억 이하 22%고 3천억 초과 25%인데 뭐 요까지는 우리가 바로바로 해당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이 정도는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일반적인 어떤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뭐 사고 팔고 할 때 웬만하면 200억 이하가 많겠죠. 그럼 20% 구간에서 끝난다는 거죠. 자, 개인이 상가 건물 매매 시 매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에 비해서 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양도소득세율이 38%예요. 자, 1억 5천만 원 동그라미 하세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하면은 38%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나 적으시면 한 번 더. 그럼 개인이 2억이면 38% 되죠? 개인 2억 38% 적어보시고, 그럼 법인 2억 적어봅니다. 법인 2억은 10%. 그럼 거의 4배 차이 나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금을 생각해 보면 양도 차익이 좀 많이 나는 것들은 법인으로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바로 느끼는 거예요. 자, 법인은 2억 원 이하 10%, 200억 이하 20% 내면 된다. 자, 바로 1억 5천만 원 초과했을 때 2억일 때 개인은 38%, 법인은 10%. 이 차이에서 바로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개인은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팔아야 기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 미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로 단기 매도가 어렵지만, 자, 2년 미만 단기 매도 어려워요? 그렇죠? 오늘 손님 한 분이 전화 와서 자기가 뭘 사려고, 제이하고 뭘 사려고 했는데 매도하시는 분이 금액을 원래 그분이 사려고 했던 금액보다 5억을 더 끌어당겨서 매수자가 사려고 했어요. 근데 또 더 5억을 또 더 올리니까 10억이 결과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못 샀어요. 바로 계좌로 계약금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산 거는 지금 산지 이제 뭐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양도 차익이 개인으로 샀는데 무조건 1억 5천 원 초과되는 거예요. 1억 5천. 그러니까 2, 30억 주고 샀으면 뭐 1억, 2억 벌고 팔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2년 안에 파나? 2년 지나고 나서 어중중하게 3년 안 되게 파나? 뭐 38% 구간, 뭐 이런 구간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2년 미만에 팔아도 40%고. 그러니까 그냥 팔고 이제는 법인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이제 하고 살려고 한 자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하고 팔아서 돈을 좀 합쳐가지고 제대로 된 것, 점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매도 차익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사야 될 것 같다면서 오늘 전화 와서 이제 상담을 하신 손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이 1억 5천만 초과해도 개인 같으면은 38%가 되니까. 근데 이분은 그래도 세금을 줄이려고 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건물을 샀어요. 부부 공동명의로 건물을 사봤자 내가 산 것보다 한 3억 더 뛰었다 이러면은 각각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38% 똑같죠? 예.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개인은 단기 매도가 어렵지만
법인은 단기 매도 차익에 대한 중과 세율 없이, 자 동그라미 합니다. 법인은 단기 매도, 동그라미, 단기 매도 중과 세율 없이 법인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단기간의 매도 차익을 실현한 후 다시 단기 매매 수익 실현한 자금으로 재투자하여, 재투자 동그라미 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스노우볼 재테크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스노우볼, 눈사람, 눈덩어리 있잖아요. 눈덩어리를 종잣돈을 만들어서 만일에 제 산 위에서 눈덩어리를 굴려요. 그러면은 점점 가속화되면서 눈덩어리가 커지죠. 그렇죠. 이게 재테크 이론에서 처음에 주식에서 이 이론을 거론했지만 부동산에서 이 이론이 사실은 적용이 현실적으로 더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인이 단기간의 매도 차익을 실현한 후에 다시 단기 매매 수익 실현한 자금으로 재투자해서 수익을 또 자꾸 극대화시켜 나가면 스노우볼 그 재테크 이론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경매 공매를 모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경매 공매.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사고 객관적인 금액에 비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비싸게 취득하지 않는 거니까 경매 공매를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법인 같으면은 일단은 경매나 공매는 미래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현재 시세에 비해서 싸게 사는 거잖아요. 현재 시세에 비해서. 그러면 현재 시세에 비해서 싸게 취득하는 경매 공매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취득 후 또 매도하고 또 취득 후 매도하고 하다 보면 스노우볼, 그런 이론을 좀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나 공매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경매나 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보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일반 매매만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2년 초과의 기간에 매이지 않는 법인 부동산 단기 매매는 법인의 매우 큰 장점이다.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되는 거죠. 법인은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자, 1억 원이라는 돈을 2배씩 10번 복리 계산하면, 자, 1억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배씩 10배가 되면은 2배씩 그러니까 10번을 하게 되면은 1024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 이렇게 다른 분들 강의 놓은 걸 듣다 보니까 최근에 며칠 동안 몇십 번을 광고를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젊은 분이 자기 부모님이 뭐 어릴 때 3살 때 이혼하고 자기는 맥도날드에서 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시 열심히 하시는 분은 다르네요. 그거를 아시고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산이 한 70억 정도 됐다. 나이는 이제 40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 돈이 겨우 몇백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몇백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70억 정도 됐으면 이게 거의 2000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분 나이 이제 겨우 뭐 40 정도 됐는데 종잣돈을 조금 마련해서, 그래서 그분은 보니까 지분 투자 경매 공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분 투자 경매 공매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년 쭉 하는 수업 중에 그 지분 경매나 지분에 관한 투자하는 것들도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조금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적은 돈 몇백만 원 가지고 돈 1000만 원 가지고 계속 그걸 계속 불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활용을 잘 하시면 법인은 대출도 10% 정도 더 나오거든요. LTV가. 그러면은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공매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12억짜리를 10억 정도 이렇게 받잖아요. 아니면 13억짜리를 10억 정도에 받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묶이는 돈, 투자되는 돈은 내가 13억짜리를 사는데 대출을 일으키고 또 임차 보증금 이렇게 받고 하다 보면 묶인 돈은 2, 3억밖에 안 묶이거든요. 한 20, 30%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시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싸게 샀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만 가져가도 내가 투자한 금액의 어느 정도 절반이나 2배 정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그럼 그렇게 계속 사고 팔고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근데 개인은 2년이라는 시간에 얽매이니까, 양도소득세 세월에 얽매이니까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법인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상가 건물 매매할 때 웬만하면 몇 억짜리 상가 건물 이런 거 아니고 몇십억짜리 이런 건물들은 보통은 10억 이상 띄우거든요. 5억이나 10억 이상. 5억이나 10억 이상 띄우는데 절반을 세금을 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개인과 달리 현재 법인의 단기 투기 제재 방안은 마땅히 없다. 근데 어떤 국회의원이 법인의 이런 단기 투자하는 것도 세금을 부과시키겠다 이래가지고 안을 제출해서 신문에 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 되면 큰일 나요. 그래 되면 우리나라 이 경제 자체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현실적으로 법인을 지금 주택은 규제를 하지만 단기 매도 차익이라든지 법인세를 다르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래서 주택에 관해서 법인세를 주택이나 비삼용 토지는 20%를 또 더 이렇게 내게 하는 이런 것들은 만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묶어버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장점이 있을 때 잘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택에 관해서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학생들이나 뭐 아시는 분들 법인으로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 사고 팔고 하는 것들 컨설팅을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언제 규제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빨리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랬는데 이렇게 빨리 규제가 들어올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법인으로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신설 법인을 보면 통계치가 거의 1인 법인인데 절반 이상이 신설 법인의 절반 이상이 거의 1인 법인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국가에서 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겠구나 규제를 지금 해버린 거죠. 예.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개인이 취득 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경우, 공시가격 동그라미 합니다. 1억 원 이하. 자, 그래서 시가 표준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동그라미 합니다. 주택이 몇 채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죠. 기본 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기본 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냥 1% 취득세 1% 적용하겠다 이 말이죠. 사실상 법인이 1억 원 이하 주택을 싹쓸이해서 단기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 법인이 1억 원 이하 사게 돼도 1%인가요? 1%죠. 그러니까 법인이 1억 원 이하 물건 다 싹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계속 반복해서 뒤에 그 프린트물에 계속 나오니까 쭉 나가겠습니다. 자, 현재 개인이 주택이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매 시는 70%, 1년 미만 동그라미 하고 70% 합니다. 동그라미.
자, 개인이 1년 미만 매매 시 70%,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매매 시 60%, 60% 동그라미 합니다. 2년 미만 동그라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에 비해서 법인세 10%에서 25%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자,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자, 이게 2021년 적어 놓습니다. 21년 6월 1일부터 이렇게 됐죠. 21년 6월 1일부터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양도하는 경우에 21년 6월 1일부터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자, 그럼 그 위에 한번 또 적어 보시면 그 주택수에 상관없이 기본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그 위에 한번 적어 보세요. 자, 법인이 1억 이하 주택을 이제 사는 경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고, 적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고, 보유 주택수 상관없고, 자, 법인이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취득세 1%, 적습니다. 주택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자, 85제곱미터 초과해서 적습니다. 초과되면은 농어촌 특별세 0.2%가 가산됩니다. 그럼 1.3% 되겠죠? 상가주택 매매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상가주택 매매할 때 상가주택 중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공시가격을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1억 원 이하는 1%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시면 큰일 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아까 주택수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법인이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주택수 몇 채냐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래가지고 만일에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 1억이 아니니까 1%입니다. 이렇게 법인 취득하더라도 1%입니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거 사고 터지는 거예요. 물건확인 설명서에 취득세, 세율에. 그리고 개인이 살 때도 1% 아니가 이렇게 그냥 삭버리면 어떤 경우에 1%가 안 되죠. 12% 중과되는 게 어떤 경우죠? 옆에 한번 더 적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집이 몇 채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자, 재개발, 재건축 적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구역, 소규모 주택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구역, 소규모 주택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자,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구역, 소규모 주택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라도 취득세가 12%가 됩니다. 법인. 자, 법인 취득세 공시가격 1억 이하라도 12%.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금 이 부분. 실수하는 경우 있어요. 실수. 예. 처음에 재개발할 때 있잖아요. 한 20년 전에 강의하는 데도 없고 막 이럴 때 제가 실물 보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서 이렇게 한 구역 완전 끝내고 또 한 구역 완전히 끝내고 끝까지 다 끝내보고 나면은 청산해서 다시 추가 배당금도 받고 이렇게 해보면은 한번 쭉 끝까지 가보면은 좀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이
한 20년 전에 한 15년 전만 해도 재개발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와, 이거 사주고 문제되는 거 아니냐, 시달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대연 1구역 재개발 구역, 경승대학교 옆에 있는 대연 1구역 같은 경우에도 할 때 벌써 이주하고 철거하고 뭐 이렇게 펜스도 쳐놓고 다 해놨는데도 생애 최초 뭐 주택 취득한다 이러면서 취득세를 1%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부동산에서. 근데 나중에 취득세 내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난리가 났죠. 만일에 5억을 주고 샀는데 프리미엄하고 다 해가지고 5억을 주고 샀는데 그냥 취득세가 1%에서 뭐 500만 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취득세가 토지에 관한 취득세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이 부분 있잖아요. 내가 상가주택을 매매하는데 만약 5층짜리 건물인데 5층이 주택이고 4층이 주택이고 이런 경우 있겠죠. 근데 그게 공시가격 1억 이하면은 굳이 용도 변경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취득세 12% 안 매기려고 1억 이하 같으면은. 그런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나 무슨 구역이라고 하는데 들어간 있는 곳에 살 때는 그 1% 적용 안 하고 12%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네. 법인이 개인이 사더라도 12% 개인은 아니죠. 네. 일단은 법인이 취득할 때는 중과세 매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자, 재산세는 이것도 법인은 활용을 잘하면 좋아요. 6월 1일 기준 대상물권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데 자, 6월 1일 기준 동그라미 합니다. 6월 1일 기준 대상물권 소유자가 동그라미 합니다. 대상물권 소유자가 납세 의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6월 1일 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6월 1일 날 안 가지고 있으면 되죠. 6월 1일 날. 자, 그러면 법인이 단기 매매를 하는데 중과세 세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인이 6월 1일 이후에 매수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취득을 7월 달에 했다. 그럼 나는 6월 1일 날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 부과 안 되죠. 그 다음에 매도하는 거는 6월 1일 이전에 자, 7월 달에 사가지고 그 다음에 6월 1일 되기 전에 그냥 4월 달에 팔았어요. 4월 달에 소유권 이전을 시켰어요. 그럼 나는 6월 1일 날 안 가지고 있죠. 그럼 재산세 안 되겠죠.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득볼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그 6월 1일 까딱까딱해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상가금을 매매할 때. 그러면 이거 분명히 매도자든 매수자든 나중에 클레임 걸거든요. 예, 공인중개사한테도 클레임 걸고 클레임 걸어요. 그래서 그때는 6월 1일 왔다 갔다 거의 비슷한 그 시기 되면은 보통 그거를 미리 고지를 하고 뭐 반반씩 부담한다든지 좀 절충을 좀 봅니다. 보통 실무상은. 근데 그런 거에 관한 전혀 언급 없이 당연하게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전혀 언급 없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좀 많이 시달려요. 그럼 매수자도 이거 생각 못하고 그런데 그게 관해서 만일에 조절이 절충이 안 되는 경우 같으면 그냥 법대로 그냥 6월 1일 날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라고 고지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규모가 좀 있는 경우 같으면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무시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상가주택을 법인으로 매수하는 경우에 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시 법인세. 자, 상가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올 걸린 상가, 올 상가로만 돼 있는 것보다 상가주택이 금액이 뭐 10억 이하, 20억 이하짜리는 주택이 끼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주택 부분에 관한 취득세 부분을 그럼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내가 직접 사는 사람이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그 2페이지에 이 세율을 기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국민주택 규모는 뭐죠? 85제곱미터 이하. 예, 자 옆에 한번 더 아시는 거지만 한번 더 적어봅니다.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 자, 이 이하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취득세, 교육세 12.4%, 취득세가 12%죠. 한번 더 적어봅니다. 취득세 12%, 교육세 0.4%. 국민주택 규모 초과 시, 초가 동그라미 합니다. 초가. 그러면 85제곱미터 초과다 이 말이죠. 초과시는 13.4%, 농특세 1%가 가산됩니다. 농특세 1%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거래할 때는, 계약하고 할 때는 물건확인설명서에 이 세율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항상 그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면 농특세가 가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5년 미만 법인이 가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든 5년 이상 된 법인이 취득하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12%다. 취득세 1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가밀억제권 내의 5년 미만 법인이 가밀억제권 동그라미 합니다. 5년 미만 동그라미 합니다. 자, 서울은 그럼 가밀억제권이 어딘지 아셔야 되겠죠? 서울은 가밀억제권이에요. 자, 서울 수도권 쪽에 가밀억제권이에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산이죠. 근데 부산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책이나 유튜브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놨어요. 다행히 부산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인구들이 서울, 경기도에 많이 사니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밀억제권 내의 5년 미만 법인이 가밀억제권 내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 오피스텔 동그라미 합니다. 오피스텔 조심하셔야 돼요. 오피스텔. 공장, 농지,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중과됩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8% 동그라미 합니다. 8%. 지방교육세 1.2%. 동그라미. 농어촌 특별세 0.2%. 그래서 총 9.4%가 되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4.6%인데 9.4%니까 예, 거의 뭐 한 2배 정도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중과됐을 때 취득세 8%, 지방교육세 1.2%, 농어촌 특별세 0.2%. 요거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법인이 밑에 2번 봅니다.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 동그라미 비삼용 토지 동그라미. 자, 추가 법인세 20%를 내야 됩니다. 추가 법인세 20% 동그라미 합니다. 추가 법인세 20%. 21년부터 된 거니까 지금 21년 지났잖아요. 그럼 내가 주택을 사서 팔았다. 그럼 추가로 법인세 20%더 내야 된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법인세 가세 표준은 법인세 가세 표준 동그라미 합니다. 양도 차액에서 일반 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되는데 일반 경비에서 자,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의 법인 사업 비용에 동그라미 합니다. 법인 사업 비용. 내가 관리비 준 거, 임대료 준 거, 인건비 준 거, 뭐 대출 이자가 있었다든지 리모델링 했다든지 모든 이런 일체 비용을 공제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이게 어렵죠. 개인은 내가 은행 대출 이자 줬다. 이 비용으로 공제 안 되잖아요. 양도 차익에 관한 계산할 때. 근데 법인은 이런 법인 사업 비용에 관해서 모두 다 비용으로 공제해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에 자, 법인이 상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페이지 이쪽에 7번 동그라미 7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계약서 적을 때 기재해야 되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 시에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동그라미 합니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 12%가 중과, 12% 동그라미.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취득세 12%, 교육세 0.4%, 총 12.4%이고 초과는 농특세 1% 가산돼서 13.4%입니다. 근데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 등은 주택처럼 중과 없이 4.6%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4.6% 안에 나누면 어떻게 되죠? 취득세 4% 한번 적어봅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 특별세 0.2. 근데 조심하실 게 오피스텔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취득해서 살 때는 무조건 취득세 4%로 가요. 중과되는 거 아니면. 근데 오피스텔이 보통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런데 내가 주거용으로 쓰든 그냥 사업자 등록에서 업무용으로 쓰든 상관없이 4%가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 때 이게 전입돼서 주거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따져서 양도소득세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일단은 내가 주거로 쓰든 뭐로 쓰든지 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는 4%를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오피스텔을 사서 내가 부가세를 환급 신청해서 환급받았잖아요. 환급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전입을 해서 주거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환급받은 부가세 뱉어내야 돼요. 상식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현금융단지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사무소에서. 거기 이제 오피스텔 주거로 이제 다 쓰고 있는데 다 전입해서 하니까 다 부가세 나는 환급 받았는데 다시 뱉어내야 되는 거죠.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내려고 하면은 임차인이 그냥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계속 있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전입을 안 하든지. 근데 전입을 안 하게 되면은 실제로 거의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데 전입을 안 하게 되면은 뭐 그 우편물이나
모든 어떤 그 행정적인 업무에 있어서 불편하잖아요. 예, 맞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내 우편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선거를 하든 뭘 받든지 간에 우편물을 받든지 간에 애들 뭐 학교를 보내든 전입을 안 하고는 어렵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자 취득할 때는 무조건 취득세는 4%다. 요 개념 가져가셔야 되고요. 주거로서도 어떻게 하든. 근데 팔 때는 다른 거죠. 주거로 쓰고 있느냐, 내가 파는 그 당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느냐, 그 오피스텔에. 그 다음에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주거로 쓰고 있으면 환급받은 부가세 다시 납부해서 내야 된다. 예, 이 개념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오피스텔 팔 때 문제가 있잖아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어중중하게 오피스텔 한두 채 들고 있잖아요. 그럼 2주택, 3주택 돼서 내가 양도차익이 많이 난 아파트를 팔 때 재개발 물건 뭐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발목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안을 지금 제출해 가지고 면적이 작은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안을 내서 시행을 하려고 해요. 그럼 그때 다 팔아야 돼요. 지금 오피스텔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 비과세 못 받아서 되는 경우 많거든요. 예. 실무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자, 뒤에 보면 프린트물에 또 보충 설명에서 또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밑에 비도시 지역의 업 또는 면 지역, 비도시 동그라미 합니다. 업, 면.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100제곱미터 이하가 된다. 100제곱미터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풀어서 위에 한번 또 적어보세요. 비도시 지역의 업 또는 면 지역 위에다가 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업, 면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자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로 취급해서 세금이 이제 취득세가 달라지게 되죠. 자,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 주택 보실 때 주택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동그라미 합니다. 분리된 가구 호수별로 85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초과된 면적이 있으면은 초과된 가구만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자, 농특세는 85제곱미터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면 농특세가 가산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농특세 가산되는 거. 그럼 이거는 물건하기 설명서에 기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85제곱미터 초과인지 아닌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법무사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구청에 취득세까지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뭐 이러고. 세무사는 아예 몰라요. 세무사는 취득세를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취득세는 법무사에서 등기할 때 다루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크게 다루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세무사는 바로바로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법무사들도 좀 복잡하게 아까처럼 자 법인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일 때는 취득세 그냥 1%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구청장 물어보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자, 그래서 다 내용을 알지만 항상 우리가 이렇게 물건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취득세는 자, 맨 위에다 한번 적어 봅니다. 그냥 제일 우리 간단하게 이용 많이 하는 게 뭐죠?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 취득세 적어 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때 부동산 계산기 취득세, 부동산 계산기 취득세, 부동산 계산기 취득세. 자, 요거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적용시켜서 보시면 좋은데, 자,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미리 법무사하고 상담을 좀 해서 물어보시는데, 자기가 등기하는 건 아니면은 귀찮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관할 관청의 구청이나 군청이나 관할 관청 취득세가에 꼭 미리 알아보시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세율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실무상 제일 중요한 거는 관할 관청 취득세가에 꼭 다시 물어본다. 그러면은 만일에 남구청 같으면은 남구에 관련된 동을 또 이렇게 담당들이 있어요. 대원동은 누구? 그럼 대원동 담당 직통번호는 몇 번?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인데 주소 소재지를 알려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그래서 내가 상가 건물을 사든 상가 주택을 사든 법인으로 사든 아니면은 중개를 하든 이 내용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기재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돼 있는 거. 자, 법인 사업자로 취득하는 것이 개인 명의 또는 개인 사업자보다 절세가 될까? 자, 법인 사업자가 있고 개인 명의가 있고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 사죠.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 자, 개인 사업자는 위에다 한번 적어 봅니다. 개인 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개인 사업자 해가 적어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주택을 매도하고 2회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2회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 여기 줄 거 가지고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그러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 분류하고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분류합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1회 이상 매도하고 2회 이상 매수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로. 예. 그러면 상반기에 1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한 10개 매도했어요. 10개. 그런데 하나도 안 샀어요. 사는 거는 만일에 하반기에 샀어요. 하반기에. 그러면 해당 안 되겠죠? 자, 개인 사업자로 취급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 개념 하나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5년 이상 된 법인 매매 사업자로 취득할 때 거래세는 개인 명의와 개인 매매 사업자가 다르다. 개인 명의와 개인 매매 사업자는 소득세율 6%에 45%가 단계적으로 적용.
자, 개인 명의 동그라미, 개인 매매 사업자 동그라미 합니다. 자, 개인 매매 사업자도 소득세율이 6%에서 45%죠. 6%에서 45%. 양도소득세 세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법인 매매 사업자는 법인 소득이 발생하면 2억 이하는 10%, 200억 이하는 20%. 그 다음에 주택이나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20%가 추가됩니다. 자, 개인 매매 사업자도 소득세율이 6%에서 45%구나. 요거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에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 등은 추가되는 법인세 없어서 법인세 10%. 자, 법인세에 관해서 지방소득세 항상 10% 나가죠. 예. 그러면은 법인세 10%, 지방소득세 1% 되겠죠. 1%. 양도소득세도 항상 양도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 있죠. 예.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양도소득세 45%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49.5%구나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양도소득세만 계산하면 안 되죠. 항상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간 좀 밑에 보시면 개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해서 2년 보유하고 비과세 받는 방법은 매매 사업자보다는 절세가 되고 좋죠. 그러면 비과세가 된다 이 말은 세금 하나도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양도 차이가 나서 세금 하나도 안 낸다 이 말이에요. 비과세다 이 말은. 근데 매매 사업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틀리죠. 예. 그래서 개인 사업자나 매매 사업, 법인 사업자를 활용하면서 개인 명의로 비과세 받는 거는 또 비과세대로 활용.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은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에 개인 명의로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개인 매매 사업자와 소득세율이 같아서 비슷하지만 자, 개인 매매 사업자와 소득세율이 같아서 동그라미 놓습니다. 법인은 2억까지 기본 법인세 10%. 이제 외웠죠? 2억까지 10%. 예. 그 다음에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 20%로 단일 세율로 적용된다. 자, 개인은 기본공제 250만 원 동그라미 합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는 종합소득공제 360만 원 플러스 사업비용 200만 원 공제 200만 원 360만 원 동그라미 합니다. 근데 법인 매매 사업자는 법인 사업비용 동그라미에서 별표 놓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자, 법인 사업 비용에는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부동산 대출이자 기타 비용 이런 거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보다 매매 사업자가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보다. 그럼 개인 매매 사업자도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개인 매매 사업자보다 법인 매매 사업자가 비용 처리가 훨씬 더 많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매매 사업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 주택 취득해서 팔 때는 건물 부가세 면세되지만 자,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요거 동그라미 넣습니다. 전용 면적 85 초과 주택 취득해서 팔 때는 건물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건물 부가세 10%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면 상가주택 매매할 때도 적용돼서 들어가겠죠. 근데 개인이 주택을 사고 팔 때는 건물 부가세 없잖아요. 근데 매매 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해서 팔 때 건물 부가세 부분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0% 부과된다.